수치 대입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3-5의 2번을 한번 봅시다. 자, 이 x 4제곱을 얘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qx가 있을 테고 나눈 게 지금 2차식이죠? 그럼 남는 나머지는 몇 차 이하? 1차 이하. 그럼 1차 이하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식은 ax 플러스 b겠죠. 이렇게. 그냥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이 부분 ax 플러스 b.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개수 비교로 풀려면 여기다 다시 2차를 둬야 돼요. 그럼 2차항 계수는 1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게 x 4제곱이니까 그럼 1차항 계수 그 다음에 상수는 또다시 문자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자로 잡아야 되다 보면 AB 말고도 뭐 예를 들어 CD도 다시 나오다 보면 미지수 4개짜리를 풀어야 됩니다. 개수 비교가 나쁘진 않지만 또 식이 좀 너무 늦어버려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치 대입을 하려니 문제는 이 QX를 지워서 적당히 AB에 대한 연립식을 풀려면 요 앞에 있는 값이 0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0 되는 값이 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좀 곤란한 거죠. 일단 X에다 2를 먼저 대입해 봅니다. 시도를 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하면 16 더하기 18. 우변은 얘가 0이 되고 2A 플러스 B가 되죠. 됐나요? 자, 이 식을 B로 정리합니다.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8. 이걸 원식에다 대입해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입니다. 2개가 아니고 하나로. 그럼 대입하면 x 4제곱 플러스 2는 x-2의 제곱 곱하기 qx 플러스 ax b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8를 대입해요. 그리고 여기는 18을 이렇게 이항합니다. 그럼 여기는 x 4제곱 마이너스 16이 되죠? 근데 마이너스 16이 2의 4제곱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x-2의 제곱 qx 플러스 얘를 잘 보면 이건 넘어갔으니까요. 얘로 넘어갔고 얘를 잘 보면 a로 묶이거든요. x-2가 나와요. 얘는 다시 뭐가 되냐면 합차로 인수분 해야 되죠. x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x제곱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합차. 그럼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합차로. 그럼 또다시 인수분해 x제곱 플러스 4 그 다음에 x제곱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이거 여기다 껴요. x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좌변을 보니까 x-2가 보이네요. 근데 우변도 x-2로 묶을 수 있어요. 여기 x-2가 제곱이나 되고 얘는 x-1 가졌기 때문에 x-1 이렇게 빼냅니다. 그러면 공통인수를 빼냈으니까 여기 남는 거는 2개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니까 하나가 남고 여기는 x-가 빠져나가면 플러스 a가 남겠죠. 이렇게. 그럼 x-의 공통분이 생겼죠. 그럼 공통인수라고 생각하고 x-1을 나눈다는 느낌보다는 공통인수라 제외한다라고 생각해보면 남은 x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2는 우변식 x-2qx 플러스 a 이렇게 써지죠. 근데 여기는 x에 다시 2를 대입해요. 아까 2를 대입하면 아까 여기다 한번 대입했지만 또다시 여기다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얘가 없어지고 a 값이 남아요. a는 여기다 2를 대입한 값 8, 여기다 2를 대입한 값 4.
그럼 8, 4, 32. 자, A값 구해주고 나면 이 A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B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64 플러스 18이니까 마이너스 46.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했던 나머지는 32x 마이너스 46. 네, 저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참고예요. 몰라도 됩니다. 알면 도움이 되니까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혹시나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까 그 풀이대로 풀면 되니까.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미분을 활용하게 되면 미분을 만약 할 줄만 안다면 이 시간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이게 좀 곤란한 게 고배 미분이라는 것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번잡하긴 한데 어차피 나중에 할 거고 규칙성만 파악하면 뭐 그렇게 힘들게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첫 번째, 미분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미분의 계산법만 살짝 빌려오는 겁니다. 자, 미분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은 있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분적분. 우리 공부는 안 해도 그런 단어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잖아. 미적분, 뭐 미분적분, 뭐 이런 거. 나중에 이제 고등교과의 최상위 교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쭉 공부해 와서 고등학교 마지막에 미분적분 공부하시는 겁니다. 보통 밑에 거 배우면 그 다음 학년 가잖아? 그럼 상징적으로 보면 일정 부분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수학을 배웠던 고등학교까지 수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적분하기 위함이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죠. 일정 부분에서는. 근데 그 미분이라는 거를 배우는 건 아니고 미분의 계산법만 배우는 건데 x제곱을 미분하시오. 말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수학적 기호를 어떻게 만드냐면 x제곱을 미분하시오. 이렇게 써요. 프라임 기호를 씁니다. 뭐 구분할 때 쓰는데 프라임이 아니고 이건 진짜 직접적으로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걸 미분하게 되면 미분의 약속이 이거예요. 여기는 지수가 하나 빼기 되고 원래 있는 지수 2는 앞으로 밀려서 내려가서 이게 원래 1x 제곱이잖아요. 이걸 미분하게 되면 2가 앞으로 떨어져서 앞에 있는 개수랑 이렇게 곱하기가 되고 지수는 하나 빼게 됩니다. 그래서 x 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돼요. 아셨나요? 네. 그러면 4x 세제곱을 미분하시오. 그러면 배운 대로 규칙이 3이 앞으로 떨어지고 개수랑 곱해지며 지수는 하나 빼게 된다. 12x 제곱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사실. 규칙만 알면 뭐 이렇게 대단히 어려울 만한 건 아니에요. 혹은 마이너스 5x를 미분하시오. 그러면 여기 좀 1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1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앞에 있는 개수랑 이렇게 곱해지고 지수가 1 빼게 돼요. 그럼 x의 0제곱이잖아? 근데 x의 0제곱은 이거 중2 때도 했었는데 x의 0제곱은 우리가 1이라고 배웠었죠. 1. 뭐 이런 거잖아요. x의 제곱 나누기 x의 제곱. 같은 밑끼리 나누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뺄셈 한다. 그럼 x의 0제곱 1. 왜 1? 같은 걸로 나눴으니까 답은 1이다. 뭐 이런 느낌이죠. 얘는 결국은 마이너스 5만 남아요. 어차피 1이 되니까 얘는. 그래서 x에 대한 1창을 미분하게 되면 그냥 앞에 있는 개수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3x를 미분하시오. 그러면 답은 2분의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차피 x는 없어지니까. 그 상수를 미분하잖아요. 0입니다. 어떤 상수든 간에 미분하게 되면 0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칙이 알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정도 규칙.
됐습니까? 네. 사실 그냥 이것만 알아도 되거든. 이것만 알아도 돼요. 원래는 고배 미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이 미분을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분을 잠깐 빌려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식을 세워봅니다. x제곱 플러스 2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눴으니 남는 식은 1차가 되겠죠. 첫 번째 x에다 2를 대입한다. 아까 했던 것 좌변은 18, 우변은 0 되고 2a 플러스 b. 하지만 ab에 대한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럼 x가 뭘 대입해야 되는데 qx를 지울 만한 게 2밖에 없고 다른 거는 대입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럼 qx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안 돼서 아까처럼 막 이 식을 변형한 다음에 b라는 미정계수를 지우고 다시 인수분해해서 막 이렇게 해서 답을 구했었는데 이 식을 미분해요. 4x 대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4x 지수 하나 빼게 되니까 세제곱. 상수항을 미분하면 없어지죠. 이 플러스 1라는 상수항을 미분하면 없어져요. 0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가 문제거든. 원래는 여기를 미분하는 방식이 있어요. 미분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안 써도 됩니다. 왜 안 써도 되냐면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x에다 2를 대입할 텐데 2를 대입하면 이 부분이 미분된 식이 어차피 사라져요. 그래서 굳이 원래는 곱을 이게 원래 x에 대한 식과 여기도 x에 대한 식이니까 두 x에 대한 식을 곱한 것을 미분해야 돼서 곱의 미분이라고 써야 되는데 어차피 지워질 거라 네. 좀 자세히 하면 원래 했었어야 되지만 거기까지 하면 여러분 너무 머리 아프니까 이 부분은 뭐가 남는데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x에다 2를 또 대입할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0으로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여기만 미분합니다.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죠? 아까 x에 대한 1차식을 미분하면 이렇게 개수만 남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상수항을 미분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도 항등식이면 아래 있는 식도 항등식이에요. 똑같이 x에다 뭐 대입하냐면 또 2를 대입합니다. 꼭 2만 대입해야 됩니다. 2를 대입해야 여기 부분이 0으로 없어질 거기 때문에 꼭 2를 대입하셔야 돼요. 아셨죠? 다른 거 대입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대입하면 이게 남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우려 했던 숫자인 2를 밑에 다시 한번 더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0으로 사라지게 되고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48, 32 a 값이 나와요. a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b 값은 아까 구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46. 나머지는 32x 마이너스 46이 네,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미분을 모르니까 저 고생을 아까 그 고생을 했던 거죠. 알면 쉬워요. 괜찮나요? 네.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꼭 써라라는 건 아니고 설명드리면 이래요. x 6제곱 플러스 1은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고 2차로 나눴으니 남는 나머지는 1차식이다. 근데 첫 번째 x는 일단 먼저 1을 먼저 대입한다. 그럼 좌변식은 2가 되고 우변은 a 플러스 b. 원래는 이 식을 b로 정리한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또 인수분해해야 되거든요. 우변 인수분해, 좌변도 인수분해. 여기 있는 상수 넘겨서 x 6제곱 마이너스 1을 다시 인수분해 형태로 가야 되는데 복잡하잖아? 이 식을 이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6x의 5제곱. 상수 미분하면 없어지고 얘는 어차피 미분하면 무슨 식이 있을 텐데 뭐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 미분하게 되면 플러스 a가 남고 상수를 미분하면 없어져요. 그거 다시 x에다가 위에 대입했던 숫자 1을 대입하면 이게 여기 돼서 없어져요. 이 부분은. 의심 갖지 마시고. 그럼 좌변은 6, 우변은 a. a 값이 구해졌죠. 넘기면 b 값은 마이너스 4. 나머지는 6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머지가 좀 손쉽게 구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 c, d 값을 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항등식이니까 a, b, c, d를 구하라는 얘기는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 미정계수를 구하려면 개수 비교, 수치 대입 뭐가 나을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개수 비교하려면 좀 정리가 많이 필요하죠. 그냥 수치 대입이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죄송해요. 말 잘못했죠. 수치 대입하려면 이거 좀 정리를 많이 해야 돼요. 뭐 숫자, 뭐 이거 0 되는 값 찾아야 되고, 이거 0 되는 값 찾아야 되고, 아니면 또 뭐 아닌 숫자면 또 분배, 어차피 또 분배해서 A, B, C, D에 대한 연립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식이 불편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빠르게 이렇게 얘 분배하시고, 얘 분배해서 동량 처리하신 다음에 우변과 좌변을 각각 개수 비교해서 푸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시고. 자, 밑에 있는 식. 자, 밑에 있는 식은 개수 비교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으나 뭐가 낫죠? 나라면 수치 대입. 네. x에 1을 먼저 대입합니다. 그럼 없어지고 d값이 나와요. d는 1. 그럼 d1이 이렇게 구해진 거죠? 그럼 이번에 x에다 1 대입하지 말고 2를 대입합니다. 그럼 x에 2를 대입하면 앞에 거 없어지고 가운데 거 없어지고 여기가 c가 남아요. c 플러스 1은 8. 따라 c 값은 7. 여기 7이 돼요. 그럼 이번에 x에다가 3을 대입합니다. 3을 대입하면 여기는 지워져요. a가 있는 부분은. 근데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니까 a 부분은 지워지겠죠. 근데 여기다 이제 3 대입하게 되면 얘는 2, 얘는 1 곱하면 2b. 여기다 3 대입하면 2, 7, 14 플러스 1. 3 대입하면 3의 세제곱 27. 합치면 15, 넣으면 마이너스 15. 그러면 12가 남겠죠. 2b가 12니까 b값은 얼마인가요? 6? 네. b값 6이 정해지면 여기다 숫자 집어넣고. 자, 남은 건 a를 구하는 거죠. 근데 a는 1, 2, 3을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지워질 테니까. 뭐 적당한 게 뭡니까? 그러면 적당한 거는 여기는 개수가 비교적으로 단순해지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요? 그럼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0 같은 거 대입하세요. 이럴 땐 0이 나와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여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6a, x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6a, x에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이쪽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곱이니까 2가 되죠. 2, 6, 12. 0 대입하면 마이너스 7. 플러스 1. 0 대입하면 0. 그럼 6a가 이거 빼면 5. 6. a 값은 1. 그래서 이렇게 a, b, c, d가 구해지겠죠. 다음 식이 k에 관계없이 이게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이거 뭐예요? 항등식. 근데 중요한 단어는 뭐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뜻이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자, k에 대한 항등식.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식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XY가 아니고 XYZ가 아니고 지금 얘는 XYZ로 모아놨잖아요. 그게 아니고 K가 있는 식과 K가 없는 식. 근데 K로 보니까 최고창이 뭐죠? 2창이 최고창이죠. K에 대한 2창, K에 대한 1창, K가 없는 상수항. 이렇게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 되면, 각각 0이 되면 K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좌변은 늘 0이죠. 우변도 0. 항상 성립하는 K에 대한 항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저 식을 분배합니다. XK, 이제 K를 문자로 봐야 되니까 XK제곱 플러스 XK. 이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YK제곱 플러스 YK 마이너스 ZK 플러스 Z 마이너스 2는 0. 여기까지 넘어오겠죠. 이제 모읍니다. K에 대한 2차식 여기 모으면 X-Y K제곱 플러스 X에 대한 1차식 여기
여기 K에 대한 1차식 여기 뭐예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Z K 지우고 남은 것 Z-2는 0. 근데 우변이 0이라고 해서 0이라는 느낌보다는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0K제곱 플러스 0K 플러스 0 이렇게 보면 비교가 좀 쉽다고 그랬죠. 좌우로 비교하다 보니까 X-Y는 0 따라서 X, Y는 서로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Z가 0 여기 Z-2가 0 따라서 Z는 2 Z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근데 X, Y가 서로 같다며요. YZ는 X를 대입하게 되면 2X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X는 1 X1이면 Y 같으니까 Y 1 Z2 이렇게 네, X, Y, Z가 구해지죠. 네, 대한민국 교재마다 다 있는 문제. 자, 다음에 관계없이 X값에 관계없이 X에 대한 항등식이네요. 다음 식을 구할 때 A0, A1, A2, A10 일단 시간 한번 써봅시다. 그러니까 얘를 풀면 상수항이 있을 테고 이게 상수항이에요. 플러스 A1은 X의 개수 A2는 X 제곱의 개수 A3는 X 4제곱의 개수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A20은 X 20제곱의 개수 이렇게 쓸 거란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보니까 어디만 구하라고 시킨 거냐면 이것만 구하라고 시킨 거예요. A0, A1, A2, A3, A20 그럼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하늘색 저 숫자, 이건 개수니까 숫자로 봐야 되겠죠? 이 숫자만 구하려면 X에다 뭐 대입하면 될까요? 1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이잖아. 이잖아.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그럼 아무나 대입하는 거죠. 그 중에 1이 적당하다는 얘기죠. 1 대입하면 1 빼기 1 없어지고 1의 10제곱 1입니다. A0, X 1 대입하면 A1 더하기 X 1 대입하면 1의 제곱 어차피 1이에요. A2 계속 1입니다. 대입하면 결론은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앞쪽에서 우리가 배운 게 있죠. 전개 쓸 때 그 다음 식의 개수와 상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그럴 때는 X 1 대입하라고 배웠잖아요.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개수와 상수의 총합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X 1 대입한 겁니다. 정답 1번의 정답은 1이 된다는데 자 근데 이 문제는 2번까지 하고 설명드릴게요. 2번을 풀어야 되는데 또 2번은 이 중에서 1, 3, 5, 7, 9, 19? 이 홀수만 계산한 거네요, 다시. 이건 1차의 개수, 3차의 개수, 5차의 개수, 19차의 개수. 그럼 상수를 포함한 짝수차는 다 사라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구하는 방식은 짝수차를 구하거나 홀수차를 구하는 방식은 X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부를 반대로 가기 위해서. 그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3의 10제곱이 되죠. 우변은 여기다가 대입할 건 없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1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돼서 짝수차는 플러스가 되고 홀수차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는 이 앞에 마이너스 A의 19 플러스 A의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 위식에서 아래식을 가볍게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둘 다 봅시다. 더하면 3의 10제곱 플러스 1은 더하면 이렇게 홀수차가 지워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렇죠? 그럼 지워지면 A 재료가 2번 남고 A2도 2번 덧셈 되고 A4도 2번 덧셈 되고 A20까지 짝수차가 2번 덧셈 되고 따라서 A0, A2 쭉 해서 A20까지 짝수차만 다 더한 짝수차 개수의 합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2분의 3의 10제곱 플러스 1이 정답이에요.
3의 10제곱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거 숫자가 굉장히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2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뭐 보통 우리가 2의 10제곱까지는 보통 외우기도 하잖아요. 2의 10제곱 1024. 근데 3의 10제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렇게 씁니다, 보통. 근데 더하면 이렇게 짝수가 나는데 저희는 이게 홀수차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더하지 말고 빼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럼 1 마이너스 3의 10제곱은 이번엔 홀수차가 지워져요, 이렇게. 짝수차가 지워져요. 빼면 짝수차가 지워지고, 짝수차가 지워지고, 짝수차가 지워져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다시 다 플러스로 바뀌는 바람에 이번에는 홀수차가 2번씩 남아요. 양변에 2로 나누게 되면 홀수차, 2번 문제 정답인 홀수차의 합은 2분의 1-3의 10제곱이 정답이에요. 자, 책이 없는데 추가로 써놓으세요, 이거는. 추가로. 만약 저 문제에서 딴 건 다 빼고 A0를 구하시오. 상수항만 구하라는 얘기죠. 네. 상수항만 구하려면 x에다 뭐 대입하시면 됩니까? 0 대입하면 됩니다. 이게 다 지워지거든요. 0 대입하면 일단 x가 있는 부분은 다 지워져요. 이렇게. 그럼 뭐만 나오냐면 a0만 남아요. 이런 느낌. 그럼 만약에 최고창, 지금은 A20이죠. 최고창의 개수 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얘만 남기는 방법이 있나요?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쟤만 남기는 방식이 있나요? 이거는 그렇게 남길 수는 없어요. 상수항을 구할 때 A0를 대입했던 이유는 A0를 대입하면 여기 x가 다 지워지면서 A0만 남기기 때문에 x에다 0을 대입한 거였지만 최고창인 A20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은 x에 어떤 특정 수를 집어넣었더니 얘만 딱 남고 나머지 다 지워지는 그런 케이스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가끔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직접 계산합니다. 저거를 이제 와서 10제곱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최고창 계수 A20을 만들려면 x제곱을 몇 번 곱해야 돼요? 10번 곱해야 돼요. 이게 이 가로가 1-x 플러스 x제곱이라는 가로가 이게 몇 개 있는 거죠? 10개 있는 거거든요. 그치? 그럼 최고창인 x의 20제곱 만들려면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 마지막까지 x제곱만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x제곱을 10번 곱하니까 x의 20제곱이 됐겠죠. 근데 우리는 개수를 찾잖아. 결론은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1, 1이 몇 번 곱해져요? 10번. 됐니? 그래서 1의 10제곱, 1이 답이에요. 이 문제라면 1이 답이라는 얘기죠. 근데 혹시 제가 1이 아니었고 이게 2x제곱이었어, 이 안에가. 그럼 최고창 계수는 2의 10제곱이 되는 겁니다. 2x제곱을 10번 곱하기 때문에 개수인 2도 10번 곱해져서 2의 10제곱이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직접 계산하시면 돼요. 항을 보시고 직접 앞에 있는 x 최고창이 될 만한 그 개수를 몇 번 곱할지를 눈으로 보고 직접 계산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문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직접 계산이라고 쓴 건데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직접 계산. 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 자, 이런 문제는 굉장히 곤란한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이거는 확 눈치챘지? 그럼 둘 중 하나거든? 개수 비교. 다 분배하자. 근데 분배하려니까 fx가 다항식이라는 말만 나와있지 몇 차인지 모르겠네요. 몇 차인지도 모르는 식을 분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수치 대입이 개수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럼 수치 대입하자. 근데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 근데 집어넣으면 다시 말하지만 fx가 지금 몇 차이도 정의 안 돼 있다 보니까 식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럼 여기서 뭐 f 어쩌고저쩌고 막 관계가 나온다더라도 그 수치 대입은 f의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그 결과가 얼마인지 그 값을 알아야 연립해서 풀 텐데 fx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수치 대입도 좋지 않아요. 그럼 개수 비교도 안 되고 수치 대입도 안 된다면 어떻게 풀라는 거지? 못 푸는 거죠.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 문제는 급선무냐면 fx의 차수를 빨리 찾는 게 이게 급선무입니다. 차수를 찾아야 대략적이라도 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기 2차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1차면 ax 플러스 b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수를 찾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보자. 원풀이는 이래요. fx의 차수가 얼마인지 몰라. fx의 차수를 n차라고 합시다. 어차피 자연수일 테니까 1차, 2차, 3차, n차라고 칩시다. 그럼 좌변인 fx제곱의 차수는 뭐가 될까요? 2n차가 되겠죠. 왜? 봐봐. fx가 x에 대한 n차잖아? 그렇지? fx가 x에 대한 n차일 거 아니야. d는 어쩌고저쩌고 할 거고. 근데 여기 x자리 대신에 지금 x제곱을 대입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x자리 대신에 x제곱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중2 때 지수 법칙할 때 배웠잖아. 지수를 거듭제곱하면 둘이 곱해라. 차수가 2n으로 바뀝니다. 그럼 우변인 fx 플러스 1의 차수는 얘는 앞에 x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잖아. x 곱하기 fx 플러스 1은 여기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 것 뿐이지. 하지만 최고창이 바뀌진 않잖아. x에 대한 2차식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다고 뭐 3차나 4차로 느는 건 아니잖아요. 상수가 좀 더 느는 것 뿐이고 x에 대한 1차식이 좀 더 느는 것 뿐이지 어차피 그대로 차수는 똑같은 차수일 테니까. 그럼 얘는 x에 대한 n차겠죠? 이것도 중2 때 배웠네요. 같은 밑끼리 곱하면 미선 한 번 쓰고 지수는 덧셈 한다. 따라서 우변식은 n 플러스 1차가 됩니다. 좌변과 우변의 항등식이 되려면 2n차와 n 플러스 1차가 서로 같은 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n은 1. 알고 보니 1차구나. 함수 fx는 1차식이구나. 그래서 fx를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런 느낌으로 ax 플러스 b라고 1차로 쓸 수 있게 돼요. 자, 이 부분은 혹시 학교 서술형 대비한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fx의 이거는 설명하나 이렇게 길어진 거지. fx의 차수를 n차라 하자. 이렇게 정의하면 돼. 그러면 fx 제곱은 2n차 fx 곱하기 fx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차이므로 2n과 n 플러스 1이 서로 같다. 따라서 n은 1, fx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돼. 막 이게 왜 2n차인지, 이게 왜 n 플러스 1차인지 막 fx 제곱이 왜 2n이 된 건지, fx 플러스 1이 왜 n 플러스 1차가 된 건지를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 늘 말하지만 서술형은 네가 아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를 학교 선생님한테 알려주는 거지 학교 선생님한테 네가 설명하는 게 아니야. 학교 선생님은 모르지 않아. 알고 있어. 네가 아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근데 막 이걸 학교 선생님한테 뭐 설명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세히 쓰게 왜 그러냐면요 하면 설명하는 애들 그걸 왜 설명을 왜 하냐? 저렇게만 쓰면 돼 그냥.
그래서 선생님은 아 얘가 알고 있구나. 이게 2n차라는 걸 얘가 n 플러스 1차라는 걸 알고 있구나. 그래 그렇지 잘했네. 여기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fx가 이러지 마라. 그러면 식이 이만해지잖아.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 아니야? 그럼 저렇게 쓰는 것도 약간 시간 낭비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때려 맞추는 거야. fx가 1차라면? fx가 1차라면 얘처럼 1차라면 그럼 여기 x자리 대신에 x제곱대로 하면 조합에는 2차 1차 곱하면 2차 차수가 딱 맞네? 근데 다른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럼 만약 fx가 2차라면 2차의 제곱 4차 1차 2차 곱하면 3차 차수가 맞잖아. 이게 만약 3차라면 3차의 제곱 6차 1차에 3차 곱하면 4차 2차 이후부터는 차수가 안 맞아요. 아 이게 1차구나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서술형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아까처럼 쓰실 필요도 없고 그냥 적당히 때려 맞추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냥 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fx제곱 ax제곱 플러스 b fx 플러스 1 뭐죠? 여기다가 x 플러스 1 대입한 거니까 a x 플러스 1 플러스 b 여기다 뭘 곱한 거예요? x를 곱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ax로 바뀌겠죠. x 곱했으니까 얘는 bx로 바뀌겠네요. 갖다 깨는 겁니다. ax 제곱 플러스 b는 얘가 ax x 플러스 1 플러스 bx 마이너스 3 항등식이라며 우변을 전개하면 되죠. ax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x니까 a 플러스 bx 마이너스 3 조합으로 비교합니다. 얘는 비교할 게 없죠. 똑같은 차수에 같은 개수니까. 근데 여기 있는 1창이 왼쪽이 안 보이네요. 0이라는 얘기죠. 뒤에는 상수항 b는 마이너스 3 따라서 a 값은 3 이렇게 a, b를 구할 수 있으니 fx는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자, 두 자연수 a, b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k가 뭐가 이렇게 길어? 방식은 일단 다 분배해서 좌변도 분배하고 우변도 분배하고 각각 분배해서 차수를 쫙 배열하다 보면 이제 k값이 이제 구해지겠죠. 보니까 여러 개라는 뜻인 것 같고 아니면 수치 대입 x에 딱 봐도 얘네가 지금 0이 되는 값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보다는 얘가 더 중요하네요. k를 집어야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값 만약 수치 대입을 선택한다면 이걸로 안 풀 겁니다, 선생님은. 근데 수치 대입을 선택한다면 x의 0과 x의 마이너스 1을 식에다 대입해서 우선적으로 뭘 계산해야 되냐면 ab 값을 연립을 통해서 ab 값을 구해야 됩니다. 네. 만약 ab 값을 못 구한다면 지금은 아마 ab 값이 나열되는 게 아니고 ab 값이 아닌 ab의 값, 둘의 곱이죠. 이거라도 일단 구하셔야 돼요. ab의 값이라도.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될 텐데 선생님은 다른 문제를 풉니다. 다르게 풀게요. 다르기가 뭐냐면 앞쪽에서 우리가 가로 4개짜리 분배하는 거 배웠죠. 그렇잖아? 이 괄호 내가 그냥 괜히 나왔을까? 설마? 설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굳이 괄호 4개? 왜 굳이 4개씩이나? 내가 배운 괄호 4개는 두 개 상수항 같도록 짝짓는 건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짝지으면 될 것 같은데? 짝지었더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그 여기도 보니까 플러스 얘도 그러네? 쟤도 x제곱 플러스 x가 나오네. 여기도 x제곱 플러스 x가 보이네. 아, 이거 가로를 분배해서 치환하는 형태 여기저기 전부 다 x제곱 플러스 x가 보인다는 얘기는 얘가 보이고 얘가 보이고 얘가 보이고 얘가 보이고 얘가 보인다는 얘기는 야, 이거 대놓고 치환하라는 문제구나.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를 뭐 라지 a 이런 걸로 바꿉시다. 그럼 여기 분배하게 되면 일단 써볼게요. a-2, a-12
플러스 KA 플러스 12는 A 플러스 A, A 플러스 B. 자, 분배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4A. 근데 여기도 A가 있잖아요. 플러스 K 마이너스 14A. 상수항. 여기 24, 12 플러스 36은 이거 분배하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A 플러스 AB가 되죠. 우리는 중요한 걸 알아냈네요. K-14가 A 플러스 B이며 따라서 K 값은 A 플러스 B 플러스 14가 된다는 얘기고 AB의 값은 36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KAB, 여기는 AB 아직도 미지수가 3개나 남은 상태라 얘네들이 연립한다 어떻게 될까 하진 않아요. 그치? 그래서 이 문장 이런 괜히 주는 저런 거 괜히 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자연수나 정수는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야. 필요하면 적당히 구구단수라고 주는 겁니다. 저런 거 정말로. 아니면 적당히 숫자를 뽑아서 자연수나 정수니까 저 구간한테 저런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나 정수가 몇 개가 안 나올 거야 분명히. 그럼 그 몇 개냐에 따라서 좀 빨리 계산되느냐 아니면 몇 개를 더 나열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느냐 차이점이지. 정수나 자연 조건이라는 얘기는 보통은 적당히 구구단 적당히 숫자 집어넣어서 조건을 만족하는 걸 빠르게 약간 노가다 형식으로 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있어. AB가 자연수인데 36? 36의 약수수라는 거구나. 단 A가 B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1, 36 괜찮죠? B가 더 크니까. 2, 18 괜찮네요. 3, 12 괜찮고 4, 9 괜찮아요. 하지만 그 다음 약수인 6, 6은 안 되죠. B가 더 커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딱 네 조합이잖아. 1, 30 만약 A, B를 순서상으로 본다면 1, 36 아니면 2, 18 아니면 3, 12 아니면 4, 9 이렇게 4개. 그럼 이 A, B 4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K도 몇 개? 4개가 나오겠죠. A가 1, B가 36 그럼 이거 2개 더해서 14 더한 게 K값. A가 2, B가 18 그럼 둘이 더해서 14 더한 게 또 다른 K값. 이러다 보니까 K의 답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개수가 몇 개입니까를 물어봤으니 정답은 4개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힌트 드릴 수 있는 건 힌트를 드릴게요. 문제 6번은 XY에 대한 항등식이잖아요. XY에 대한 항등식이잖아요. 그럼 얘를 전개를 해요. 좌변은 X, Y 정리 잘 돼 있잖아.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어. 원래 XY에 대한 항등식은 X로 모으고 Y로 모으고 XY 없는 걸로 모으는 건데 좌변은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놨거든. 우변만 하면 돼. 우변만 전개해서 X가 있는 것과 Y가 있는 것과 X가 Y가 없는 상수 모으고. 근데 여기는 딱 봐도 지금 Y가 없는 상태니까 여기서 Y의 모은 개수인 B-EC가 0이 된다 뜻이고 뒤에 또 상수항이 또 이쪽에는 여기 이쪽 상수항 0이잖아요. 그럼 이쪽 상수항은 0이 되고 그럼 X가 있는 것 얘는 A 플러스 B 얘는 X가 있는 것 이렇게 하면 CX-2가 C-2가 X가 될 테니까 A 플러스 B랑 C-는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3개씩을 두고 하다 보면 아마 하나가 값이 구해짐에 따라 나머지 딴 거, 또 딴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얘가 어렵죠, 얘가. 근데 얘는 만약에 학교 시험에 출제됐어. 근데 시간이 없어. 이거 찍어야 돼. 그럼 답 뭘까? 만약 이 문제를 찍어야 돼. 시간이 다 됐어. 풀 시간이 없어. 이거 찍고 넘어가야 돼. 그럼 답 뭐예요? 이거지. 에? 왜? 많이 보던 거 아니냐? X-Y를 A로, Y-Z를 B로, Z-X를 C로, K, A, B, C. 여기서 많이 보던 건데? 이거 아니에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 B, C. 얘는 2분의 1 가로 A 더하기 B 더하기 곱셈공식 인수분해 나오잖아 이거.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배웠잖아 이거.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원식은 이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EA 이렇게.
맞니? 딱 봐도 3이지 뭐. 딱 봐도 3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3MC가 넘어와서 플러스 3MC가 된 거니까. 됐니? 찍으면 그래.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왜? 아니 이건 찍으면 3이긴 한데 딱 여기 꼴에 맞춰져 있으니까 왜 그런지는 아니 그러려면 여기가 0이 돼야 되잖아.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연습문 6번까지 하셨고 그다음에 쌤 B에 여기 해당하는 문제들을 찾아서 이제 골라서 푸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